자, 37번 봅시다. 자, 37번. 조금 문장이 복잡한 게 있어요. 같이 봅시다. 자, I로서, 그러니까 I일 때, 어릴 때. 여기는 이제 as we are 정도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면 돼. We are children. 우리가 I일 때. 반대라는 원리가요. foreign은 외국의죠. 외국의 원래. 근데 이 foreign은 이국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국적인.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낯선이라고 해석이 되죠. 낯선.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낯설다. 그래서 외국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라는 개념이 낯설대. 아이들한테는. 자, 뭔 얘기인지 볼게. 아이들은요. 단어를 인식을 하고 그들의 언어를 단어와 그들의 의미를 분리해서 인식을 한대. 서로가. 자, 여기는 문법이 이렇게 나와요. It is 자, only in later development 강조 구문이죠. 강조. 부사 구를 강조를 한 거야. 부사 구 강조. 그래서 나중에 있을 성장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발달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릴 때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을 때, 좀 컸을 때 우리는 이해를 한다. 뭐를? 각각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서로와. one another, 서로죠, 서로.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커서 아는 거야. 커서. 그러니까 아이일 때는 모른대. 자,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많은 아이들에게 자, 명확하지 않대요. 가주어죠. 뭐가 오른쪽이라는 것이 왼쪽의 반대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왼쪽의 반대라는 것이 바로 알잖아.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아이들은 오른쪽은 그냥 오른쪽이고 왼쪽은 왼쪽인 거야.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있대. 굉장히 생생한 예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것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언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울 때 보여질 수가 있대요. 그 예시가. 자,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왼쪽으로 가지마 라고 말을 한대. 왼쪽으로 가지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이미 발달이 끝났잖아. 그럼 우리는 왼쪽으로 가지마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지? 왜냐면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그 반대로 가라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때? 아이일 때는. 자, they will often find. 그들은 종종 발견할 것이다. 뭐를? 아이가 계속해서 직진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진을 하는 거지. 왜? 걔네들은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정말 말 그대로 왼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직진을 하는 거지.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예시가 있대요. 자, 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같은 원리가 위에 나오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 어떤 논리적인 연결인데 yes와 no의 논리적 연결인데요. 자, 여기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뭐뭐 하듯.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인식이 되듯 이런 얘기야. 부모에 의해서 인식이 되듯. 자, 다시 부모에 의해서 인식이 되듯 yes와 no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지. 그지? 부모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처럼 yes와 no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죠. 뭐예요? yes는 no의 반대말이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아는데 같은 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아이들은 모른다는 얘기지. 그지? 아이들은 뭘 모르는지 볼까? 자, when we were children, 우리가 아이일 때. 그리고 were told야. be told니까 듣는 거죠. 들어. 예를 들어 뭐라고 듣냐면 너의 손으로 먹지 마 라는 것을 듣는데 너의 손으로 먹지 마.
그러면 we were confused. 우리는 헷갈린데 혼동을 일으키고 알지 못한데 뭐를? 우리의 부모가 우리로부터 바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대요.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손으로 먹지 마 라고 하면 우린 뭐로 먹어?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아이들은 손으로 먹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 먹지 말라는 건가? 이런 거래. 그래서 우리의 혼란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럽대요. 그러니까 이 노라는 것이 먹지 마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먹지 마. 그러니까 먹어야 되나? 이런 거지.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 건가? 혹은 만약 그렇다면 뭔 얘기야? 만약 if we should continue eating이죠. 우리가 만약 먹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난대. 이런 생각들이. 알겠죠? 다시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반대라는 걸 모르듯 예스와 노 사이의 그런 논리적 연결성도 아이들은 모른대요. 그래서 안 돼, 손으로 먹지 마 라고 말하면 뭐지?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되라고 한 건가? 아니면 손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건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얘네들이 헷갈려 한대. 그리고 만약에 손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라면 손으로 먹는 것의 반대가 뭐야? 원래는 도구로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거지. 어떻게 먹어야 돼? 발로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엔 자 10번에 별표 치시고요. 자 only later예요. only later. 언제였죠? 1차 고사 때였나요? 2차 고사 때였나? only가 나오고 도치를 시키라는 문장이 있었지. 기억나? 2차 고사였던 것 같아. 저번 학기. 자, only는 맨 앞에 나왔을 때는 부정어처럼 취급을 해요. 부정어와 같아. only는. 그러니까 뒤에 있던 only가 앞으로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연관성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뭐를?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계속해서 먹는 건 괜찮지만 뭐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포크나 스푼을 가지고 먹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대요. 알겠죠? 다시 자, only later가 부정어 취급을 해요. 그러면 뒤에는 의문문처럼 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did we recognize 이런 식으로 조동사, 주어동사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 이거 안 짚고 넘어갔네. 여기 if는 모드죠.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볼게. if 인지 아닌지가 whether하고 if가 있는데 전치사 뒤에는 if를 못 쓰지. whether밖에 못 써.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하나만 더 잡아둡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 단어와 그 단어를 분리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대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한다. 그래서 예시가 첫 번째로 자전거에 대한 예시, 두 번째로 그 안돼, 예스, 노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예시로 둔 거죠. 자, 그러면 예시와 예시를 연결하는 연결사 혹시 기억나요? 예시와 예시를 연결하는 연결사? 아닌데 그건 그냥 예시지. 예시와 예시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죠. likewise, similarly 이런 것들이 6번하고 7번 사이에 추가가 될 수도 있죠. 예시와 예시를 연결하는 연결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연결사가 꽤 많지. 연결사가 그 4번에 for instance 보이죠? 그리고 8번에도 for example이 있죠. 그렇게 연결사 두 개를 낼 때 학교에서 예를 들어 7번 문장 앞에 likewise랑 similarly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연결사 3개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유사를 나타내는 연결사들이 예시와 예시를 연결해주는 놈들이다. 됐지? 넘어가자. 네. 근데 7번 문장을 짝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7번 문장이. 자, 6번 문장 끝나고 likewise, similarly 나오고 7번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8번. 자, 첫 번째 문장.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니다야.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니다.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보면, 사회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사회적이다. 협동을 한다. 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건 이제 약간 성격적인 측면인 거지. 성격이 쟤가 참 뭐 사회성이 좋아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거 말고 이 사회적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으로서는 절대 못 살아남고 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죠? 근데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니래요. 그럼 뭐가 있냐? 개미, 벌, 그리고 터마이트라고 해서 흰개미예요. 흰개미. 이런 애들이 자, 여기 표현 하나만 재밌는 거 있어서 잡고 갑시다. 자, 인류를 부끄러움에다가 둔대. 인류를 부끄럽게 만든대. 이게 뭔 얘기일까? 인류를 부끄럽게 만든다. 제네랄로 사회성이 그렇지, 그거야. 맞아. 이 인류를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거 자체의 표현이 의미하는 거는 인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개미나 벌이나 흰개미들이 인간보다 뭐하대? 사회적이래. 어떤 면에서, 자, on many metrics of sociality예요. metrics는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준, metric이 기준.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준에서 인류보다 더 뛰어나대. 자, 왜냐면 자, 다양한 종류의 그런 relative는 친척이죠. 친척, 동족들.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흰개미 개체들 중에서도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런 동족들이 서로 함께 살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하면서, 이게 첫 번째, 살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돌본대. 그들의 새끼들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개미, 벌, 흰개미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야. 다 똑같은 행동을 해, 얘네들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 똑같이 어느 개체도 빠지지 않고 같이 어울려 지내고 그들의 새끼를 같이 키우죠. 공동 육아를 하죠, 얘네들은. 인간이 그러나요? 인간이? 우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나? 아니야. 그지? 조화롭지 않은 것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새끼를 공유해서 막 키우나?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에 비해서 덜 사회적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4번 문장. 그러나 자, 이 곤충 군집들이 인상적이지?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장소야. 그런 군집의 장소가, 군집이란 장소가 굉장히 사회적이지만 얘가 중요한 말이죠. It is not our kind of social life.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되게 좋고요. 혹은 함축음이 추론 같은 거로도 나오기 너무 좋아.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종류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삶의 종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이다라는 말과
걔네 입장에서 사회적이다라는 말의 종류가 다른 거야. 걔네들의 사회적이다라는 말은 모든 애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그것은 사회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그거와 기준이 다르니까.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야. 자, 보자. 자, 벌들은 항상 짓는데 육각형의 벌집을. 그지? 한 개체도 빠지지 않고 모든 벌들은 육각형 벌집을 지어요. 또 개미들은 마르치는 행진하다야 일렬로 행진한대. 개미들은. 모든 개미들이. 그리고 흰 개미들은 움직이는데 지그재그 형태로. 알겠어? 이것이 걔네들의 특징인 거야.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개체가 육각형의 집을 짓고 일렬로 행진하며 지그재그로 움직인대. 모든 개체가.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recur, 저거 이제 reoccur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reoccur. 그러니까 다시 발생한다.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반복된다라는 뜻입니다. recur. 반복된다. 자, 예측 가능하게 반복이 됐네. 왜? 그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는 유전자에, 그 개미 유전자에는 뭐가 박혀 있는 거야? 일렬로 행진해야 된다라는 게 박혀 있는 거야. 벌 유전자에 뭐가 박혀 있는 거야? 육각형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박혀 있는 거고, 흰개미 유전자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또 페로몬적으로 촉진이 되죠. 페로몬적으로. 그러니까 이 페로몬에 의해서 걔네들이 이렇게 행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것이 유전자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어떤 개미를 가져와도, 어떤 흰개미를 가져와도, 어떤 벌을 가져와도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그에 반해 우리 인간들은 어떻죠? 더 자유롭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덜 빡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유전자에 그런 게 막 박혀 있진 않지. 예를 들어 우리는 막 유전자에 아파트에 살아야 돼, 뭐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파트에도 살고 주택에도 살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패턴은 뭐하다? 더 diverse, 다양하고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의 사회적 패턴은 예측할 수가 없지. 그지? 더 다양하니까. 그래서 모든 그룹은 춤을 추는 거야. 약간 다르게. 그지? 약간 다르게 춤을 춰. 그게 뭔 말이야? 걔네들은 만약에 개미나 벌이나 흰개미가 춤을 춘다면 다 똑같은 춤을 추겠지. 걔네들 유전자에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게 춤을 춘다라는 약간 비유를 한 거야. 그지? 그리고 이러한 안무들은, 코레오그래피에서 안무예요, 안무. 안무들은 바뀐다. 세대를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거야. 예측 불가능,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런 얘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 알겠지? 그러나 it is through, 그것은, 자 여기 봐, but it을 하나로 바꿉시다.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배웠잖아. which, 그렇지, which.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자, 뭘 통해서? 양육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야. 이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 뭐야? 양육, nurture. 운동유가.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뭐다? 후천적이다.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 거지. 오케이? 근데 네이처는 뭐예요? 유전적이죠. 유전적으로, 즉 선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그러니까 네이처가 나타내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 뭐야? 곤충이야. 그러니까 이 곤충들은 유전자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곤충 개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그거를 보고 우리는 곤충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왜?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롭지.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은 곤충보다 사회적이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인간에게 사회적이다라는 개념과 곤충들에게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거지. 어떻게 달라? 인간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고, 그지?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알겠어? 근데 곤충들은 어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걔네들은 뭐 다양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거를 찾는 거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기준과 곤충들의 기준이 다르다. 알겠어? 누가 더 못나다 이게 아니라, 누가 더 열등하고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준이 다를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밑줄 쳐놓았던 그 It is not our kind 뭐 그거 있죠? 그거 조심해서 체크해 놓읍시다. 걔가 하고 싶은 말이 결국엔 이 글의 주제예요. 기준이 다르다. 다음. (39번) 기업은 뭘 위해 존재하지? 기업은 이익을 위해. 그지? 그럼 기업은 뭘 해야 되냐면 판매를 해야 돼. 그지? 이익을 남기려면 판매를 해야 돼.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회사에 상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부른대요. 그죠? be called예요. 뭐뭐라고 불리다. 뭐뭐라고 불리다. be called. 여기 나오는 게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인 거야. 그래서 목적어는 앞으로 상승해서 주어가 된 거고. 그지? 그래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고객이라고 불리는데요. 근데 자, 개인적으로 그냥 구매를 하는 거야.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컨슈머라고 불린대요. 소비자라고 불린대. 다시 말해 소비를 하고 있는 존재를 우리는 소비자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머와 컨슈머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럼 기업 입장에선 커스터머가 많은 게 좋을까? 컨슈머가 많은 게 좋을까? 커스터머. 아니지. 컨슈머가 많은 게 좋지. 왜? 생각을 해봐. 나는 갤럭시의 고객이야. 내 폰이 갤럭시거든. 삼성의 고객이야. 하지만 나는 핸드폰을 사고 5년에 한 번씩 바꿔. 그러면 나는 고객이긴 하지만 소비를 안 하지. 그지? 근데 누구는 애플의 고객이야. 근데 그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이 막 1년 만에 바꿔. 그 애플 그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럼 그 사람은 소비를 나보다 더 많이 하잖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소비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소비자가 구매가 돼요? 아니, 여기선 다르게 보고 있다고. 여기서. 근데 구매한 사람이 고객이라면. 근데 그 구매를 자주 하냐가 중요한 거지. 아. 알겠어?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당연히 고객은 소비를 했겠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맞기는 한데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그들의 여기 처음부터 읽자. 따라서 자, 기업들은 발명을 하고 있어. 많은 방법들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한 방법들?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야. 뭐를? 그들의 고객들이 소비를 하는 거야. 생산된 물건을 더 많은 양 그리고 더 자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글은 처음에 이거를 잘 잡아놔야 돼. 이 글에서는 소비자와 고객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그지? 커스터머하고 컨슈머를 다르게 보고 있고, 기업은 커스터머가 있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커스터머들이 컨숨이라는 행위를 많이 해주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그 고객들이 그들의 물건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회사들은.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여기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 뭐 회사라고 합시다. 그런 회사들은 쉬워요. 왜? 말 그대로 음식은, 여기 왜냐하면요? because. 왜냐하면 음식은 literally 말 그대로 소비가 되거든. 뭔 얘기지? 음식은 소비가 돼. 그러면 음식은 떨어지면 뭐 해야 돼?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고객이 소비를 계속해. 맞아? 그 음식 회사는 그들의 고객이 끊임없이 소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욕구? 새로운 음식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계속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뭔 얘기인지? 음식은 소비가 되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것들이 있죠. 더 영구적인 것들이 있지. 예를 들어 볼까? 핸드폰, 자동차, 옷. 이런 건 언제 바꿔? 자동차는 언제 바꿔? 망가졌을 때. 맞아.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로 진짜 몇십 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고객이긴 하지만 소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어. 뭐 좋아는 하겠지만 고객이니까. 아무튼 옷 언제 우리가 바꾸죠? 안 맞아요. 뭐 내가 혹시 사이즈가 커져서 안 맞거나 혹은 뭐 해져가지고 막 바꿔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는 옷이 해지지 않는데도 구매를 하죠. 왜요? 회사가 우리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거야. 어떻게? 회사가 흔히 요즘 많이 쓰이는 가스라이팅을 우리한테 하는 거야. 뭔데? 자꾸 유행을 바꿔. 자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행을 바꾸게 선도를 해야 돼. 왜? 그래야 사람들이 옷이 소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옷을 소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고객이 소비자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더 영구적인 것들에서는 회사는 무조건 만들어내야지. 이유를. 맞아? 어떤 이유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or이 뭐냐면 이만큼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들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돼. 이유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 회사는 계속해서 뭘 바꾸는 거야? 휴대폰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야. 안 그래? 기능만 바꾸면 돼, 사실.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돼? 시즌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뭐 아무튼 그런 버전, 그래. 버전이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능이 좋아지면 되거든, 사실. 근데 기능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디자인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뭐 전에 없던 색깔을 내놓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이번 아이폰 15가 이 색을 냈죠? 핸드폰 알아요? 주황색, 오렌지색. 이쁜가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근데 이제 막 그거를 보고 한 번도 없던 색깔이야. 사고 싶다. 이런 욕구를 들게 만드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객을 소비자로 계속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자, 여기 문장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한 가지 방법은, 자, 만드는 거야. 자, 여기 동사고. 자, 목적어가 어디냐면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까지가 목적어야. 그럼 얘가 목적격 보아. 알겠지? 그러니까 have outdated라고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outdated, 유행이 지나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어? 구식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뭐 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하는 거야. 뭐라고? 그것은 더 이상 패셔너블하지 않아.
유행에 유행하지 않아 라고 설득을 함으로써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들이 소비를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전체 패션 산업은 만들어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지. 뭐라고? 패션이 중요해 라고. 유행이 중요한 거야 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게 하라고? 그들이 새로운 옷을 사게 하는 거야. 비록 오래된 것들이 여전히 유행에 맞더라도, 알겠어? 이미 오래된 것들이 펑셔너블이네? 패셔너블이 아니라 이미 기능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옷의 기능은 뭐야 원래? 보온. 맞아? 겨울의 옷은 보온이죠. 그러니까 이 보온이라는 기능은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만 유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걸 옷방에 처박아 놓고 새로운 옷을 사죠. 이런 거죠. 이게 패션 산업이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유행이 중요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패션쇼 같은 것도 여는 거고. 그 옷 패션 브랜드에서. 그래서 오늘날의 유행은 이제 확장하는 거죠. 어디까지? 더 많은 것들로. 옷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리스트는 확장이 되는 거지. 끝없이. 걔네들은 단지 뭐에만 제한이 되냐면 단지 뭐에만 제한이 된다? 그 만드는 사람의 창의적인 마음의 제한에게만 제한이 된대. 알겠어? 그 만드는 회사의 마케팅 디비전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서의 창의적 생각들의 한계에만 한정이 된대. 그러니까 뭔 얘기야? 모든 것들이 다 그 리스트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제한이 없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이 있는 한계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고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고객이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음식은 쉬워. 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소비가 되니까 새로운 것들을 사는 게 맞아. 음식은. 근데 옷이나 신발이나 뭐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것들은 고장나기가 꽤 어렵죠.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들을 소비하게 하려면 유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를 설득을 해야지. 그래서 유행에 어긋난 물건들을 그만 쓰고 새로운 유행을 또 사라라고 우리한테 계속 강요를 해야죠.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40번. 이거 하고 좀 쉬자. 40번. 자, 40번도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40번도. 자, 저 세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연구를 했대요. 카페랑.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효과. 뭔데? 일루저리 하면은 이제 일루전에서 나온 거지. 일루전, 환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상에 불과한 이렇게 해석이 돼. 환상에 불과한 진전인 거야. 실험에서. 환상에 불과한 진전이라는 게 있대요. 프로그레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전, 진보, 발전 뭐 이런 뜻인데 실험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떤 카페랑 협력을 했대. 자, 거기 고객들은요 받았어요. 리워드 카드를. 근데 그 리워드 카드가 한 잔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한대. 10잔을 사면. 그런 거 있죠? 쿠폰? 우리도 알지? 쿠폰 10장 모으면은 한 잔 공짜로 줍니다. 이런 거요. 자, 근데 그때 반절은 뭘 받았냐? 10개의 슬롯이 열려있는 카드를 받았고요. 반면에 자, 여기 반절 나왔으니까 나머지 반절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냥 아더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반절했는데 나머지 반절이지 또 다른 반절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머지 반절은
어떤 카드를 받았냐면 12개의 슬롯이 열려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10개를 모으면은 한 잔을 드려요. 플러스 12개를 모으면 한 잔을 받아요. 이 쿠폰을 서로가 받은 거지. 근데 이 12개의 슬롯 카드는 이미 pre-existing, 이미 존재하는 보너스 스탬프가 2개가 있었대. 그러니까 12개 중에 2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몇 개를 채워야 돼? 10개를 채우는 거야. 다시 말해 엄밀히 말하면 strictly speaking이 엄밀히 말하면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들은 동일한 리워드 프로그램이었던 거야. 알겠어? 10개의 슬롯이 있던 12개의 슬롯이 있던 12개의 슬롯에는 이미 2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똑같이 10개를 채워오는 건 똑같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근데 어때? 똑같이 나오네. 자, 모든 고객들은 카드를 받은 모든 고객들은 뭐 해야만 한대요? 10개의 커피 구매를 해야 한대요. 카드를 받은 모든 고객이 10개의 구매를 해야만 한대. 그리고 10개의 스탬프를 모아야 한대. 뭐 하기 위해서? 무료 커피를 받기 위해서. 똑같지? 그지? 10개를 받든 12개에서 2개가 채워진 걸 받든. 자, 그런데 뭐가 더 높았대? 무료 도장의 매력이 더 컸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 12개에서 2개가 찍혀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people who thought,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들이 이미 head start가 유리한 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미 유리한 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그지? 유리한 점을 받았다. 다시 말해 12개 중에 2개를 채워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카페를 더 자주 왔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웠대. and 정도가 생략이 됐다고 되면 돼요. and filling in their reward card more quickly than the others.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카드를 채워나갔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카드가 왔어. 뭐와 함께? 자, 아웃 오브는 뭐뭐 중에야. 그러니까 12개 슬롯 중에 2개가 이미 채워진 채로야. 자, 문법 with 분사. 알겠어? 12개 중 2개가 이미 채워진 채로 카드가 왔을 때 그것은 고객들에게 뭐처럼 느껴진 거야? 이미 16% 끝마쳤다라고 생각이 됐대. 그 목표에 있어서. 그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16% 정도가 완료가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믿었냐면 그들이 믿었죠. 그 보상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더 동기부여가 된 거지 피니시 라인에 도착할 수 있는. 됐나요?